자, 우리 64부터 66까지 질문 받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통계 단원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습 좀 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크게 대표값이라는 얘기를 배웠고 대표값.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배웠냐면 산포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우선 대표값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 선규야, 대표값에 뭐가 있었더라?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우리가 뭐 원래 쓰는 그 평균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앙값은 어떤 거였지, 성규야?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그치?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쭉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걸 하나 딱 고르는 거였죠? 그치? 근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게 하나가 딱 안 골라지고 두 개가 골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둘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운데 있는 숫자 두 개가 뭐 50이랑 60이다. 그러면 50이랑 60이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눠서 55가 중앙값이 되는 거였지? 그치? 그러면 현승아, 평균과 중앙값에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얘네 둘은 공통점이고 최빈값하고는 다른 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니요. 평균과 중앙값은 어떤 자료를 던져주던지 항상 한 개 나오죠. 그지? 근데 최빈값, 일단 최빈값의 개념이 뭐지, 현승아? 개수가 많아요. 그지?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을 우리는 최빈값으로 선택하죠. 그러면 최빈값이 평균 중앙값과 다른 점은 뭐가 있어? 2개 이상 많아요.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최빈값은 만약에 모든 값들이 다 한 번씩만 나왔다? 그럼 최빈값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러면 진아야,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을 때 어떨 때 중앙값이 더 대표값으로 적절하죠? 허허. 다윤아, 어떨 때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지? 한 부분이 뭐라고? 뛰어날 때. 어, 차이가 큰 거. 그치. 소수의 자료가 소수의 별량이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을 때.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다 95, 97, 99, 100 막 이런데 혼자서 4점이야.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전체 평균이 와장창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니 적절하지 않니? 진아야, 어떠니? 적절하지 않죠. 그럴 때는 뭐가 더 좋다? 중앙값이 더 좋다. 극단적인 값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 갖는 장점은 뭐가 있었죠? 최빈값이 갖는 장점? 효준이 기억나? 최빈값이 갖는 장점. 수 말고 음, 계절 같은 거. 맞아. 내가 조사한 자료가 꼭 수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했다. 그런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최빈값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각각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포도로 넘어와서, 산포도라는 말은 지은아, 퍼져 있는 정도였죠. 그죠? 얼마만큼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였는데, 이 산포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분산. 두 번째 뭐였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였죠. 근데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뭐만 해준 거니까,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준 거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면 따라 나오는 거라 그랬고요. 이 분산을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분산은 어떻게 찾는다라고 외우라 그랬지? 분산은? 지은이 기억나? 편차 제곱의, 맞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가지고 몇 개인지로 나눠라. 그러면 분산이 나온다. 이렇게 썼는데 예유라 그러면 편차는 뭐였지? 편차? 별량 빼기 평균이었습니다. 별량 빼기 평균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별량이라는 거는 은서가 우리가 쉬운 말로 별량은 그냥 항상 어떤 값을 별량이라고 불러? 그죠? 내가 조사한 값. 내가 수학 점수를 조사했으면 수학 점수가 별량이고 내가 여러분의 키를 조사했으면 키가 별량이고 그치? 그런 각각의 값들이 별량이었지.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편차들을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서 몇 개인지 개수로 나누면 분산이 나왔었죠. 그리고 편차가 갖고 있는 성질도 있었어요. 이 편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 다이나 기억나니? 편차가 갖고 있는 성질. 맞아요. 편차들을 그냥 제곱하지 않고 그냥 다 더했을 때는 항상 그 합이 0이 나온다 그랬죠. 만약에 0이 안 나오면 내가 평균을 잘못 구한 거라 그랬지. 다시 풀어야 된다 그랬어. 그죠? 네, 요게 편차의 성질이었다. 그래서 분산을 잘 구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64쪽부터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64쪽에 질문 있나요? 65쪽 11번 봐봐. 근데 11번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3번을 골랐더라고요. 3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11번에서 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니은입니다. 니은. 이 니은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르다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르다. 고르다라는 말이 차칫 오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르다라는 표현은 만나면 누구한테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응? 누가 성규한테 한 거야? 자, 현승아, 고르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고르다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응? 평평하다고? 평평하다고 기억하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치. 분산이, 그러니까 산포도가 어떻다? 산포도가 작다였죠. 산포도가 작다.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그치?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평균 점수 주변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고른 거였지. 평균에서 막 엄청 잘하네. 평균보다 엄청 못하네. 이런 애들이 많아질수록 멀리 퍼지는 거잖아, 점수가. 점수대가 멀리 퍼진다는 건 고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고르다라는 말은 평균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를 딱 봤을 때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거 쭈루루루루 이거 평평하네. 이게 고른 거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금 6점 받은 애는 상대적으로 되게 못한 애잖아. 점수가 낮은 애. 10점 받은 애는 되게 잘한 애잖아. 그러니까 A반은 어떠냐면 못한 애도 많고 잘한 애도 많아. 오히려 평균 점수 받은 애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B반 같은 경우에는 못한 애도 조금, 되게 잘한 애도 조금, 중간 점수대에 많은 애들이 몰려있잖아. 그치? 중간 점수대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이 반 애들은 B반은 고만고만하구나. 애들이 평균 주변에 많구나. 이게 고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작은 반을 골라야 되겠고, 그럼 분산이 작은 반은 B반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치? 고르다라는 게 그냥 막대기의 높이가 똑같다고 고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산포도가 작은 상황이 고른 거고요. 평균이 서로 같다. 이거는 뭐 계산해보면 알 수 있고, 계산 안 해봐도 평균 8점인 거 보이죠? 그죠? 두 반 계산해보면 평균 8점일 거고, B반의 분산이 A반의 분산보다 작다. 니은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쵸? B반이 더 고르잖아. 고른 건 산포도가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B반의 분산이 더 작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65쪽에 또 질문? 15번. 자, 15번은 석진이가 75점, 82점, X점, 78점을 받은 4번의 시험 점수의 중앙값은 80이래요. 이제 딱 봐도 75가 제일 지금 낮은 값이고, 그 다음이 78이고,
그 다음에 85인데 여기에다 내가 x라는 값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중앙값이 80점이 되게 해야 돼요. 중앙값이 80점. 그러면 중앙값이 80점이 되게 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우리가 숫자 4개인데 숫자 4개면은 한 가운데 있는 숫자가 딱 골라지니? 아니죠. 4개의 숫자면은 가운데 있는 2개가 골라지겠지. 그 두 숫자의 평균이 지금 중앙값 8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x가 이런 데로 들어가 봐. x가 이런 데로 들어가 봐. 그러면 가운데 둘이 얘네 둘이 되죠. 중앙값 80 나오겠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x가 여기 그럼 x가 여기로 들어가 봐. x가 여기로 들어가면 중앙값 80 나오겠어? 안 나와요. 왜냐면 x가 78보다 작잖아. x가 78보다 작은데 어떻게 중앙값이 80이 돼? 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x는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도 안 되잖아. 그치? 여기 들어가면 중앙값이 또 80이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x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80이 되게 할 수 있죠. x가 몇 점이면? 82점이면. 그쵸? 82점. 자, 그래서 x값이 82. 그 다음에 평균이 80점 미만. 평균이 80점 미만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85점 82 아니에요. 70, 82, 78. 문제가 82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82구나. 78은 내가 어디서 쓴 거지? 아, 85.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래서 이상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x를 집어넣을 때 어디다 집어넣어줘야 돼? x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x가 82보다 작다면 이러면 또 평균 중앙값이 80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중앙값이 80이 나오려면 얘가 이쪽에 있게 돼야 되겠다. 그죠? 맞죠? 그래서 가운데 얘네 둘이 78과 82가 있어가지고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80이 중앙값이 되죠. 그러면 x는 어떠면 되냐면 82보다 작거나 아니 같거나 아니면 x가 더 어때야 돼? 크면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런 배열이 나올 수 있지. x가 만약에 똑같이 82점이 돼도 큰 상관없습니다. 82 두 개 써 있을 테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앙값이 80이 됩니다 라는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 x의 범위는 82보다 x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x가 82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평균이 80점 미만이다 그랬으니까 평균을 계산하려면 다 어떻게 봐야 돼? 다 더해봐. 그럼 얘네 셋이 더하면 얼마죠? 235인가? 맞죠? 그 235에다가 x까지 더한 다음에 얘를 얼마로 나눈 게? 얘를 4로 나눈 게 얘네 넷의 평균이잖아. 근데 그 평균이 80점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그지? 80점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평균이 80 미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양변에 4 곱한 다음에 235를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자, 235 넘기면 x는 어떻게 돼요? 8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결과적으로 x는 82 이상 85 미만인 거니까 몇 점이 가능해? 82, 83, 84가 가능하죠. 그죠? 82, 83, 84.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는 84, 가장 작은 자연수는 82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앙값과 평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또 65쪽에도 질문 있나요? 64쪽에 3번 15, 15 맞아요. 7번 5번. 네, 7번에 5번 맞고. 65까지 질문 합니다. 66. 여기는 이제 20번이랑 21번을 많이 틀렸던데 20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번은 다음 그림과 같은 관역에 A, B, C 세 사람이 10발의 화살을 쐈는데 평균이 모두 8점일 때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사람을 말하시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산포도가 작은 거잖아. 그지? 아까 전에 현승아, 산포도가 작다는 건 어떤 뜻이었지?
고르지 않다. 뭐 한 개만 말해. 고르다. 고르다예요. 고르다. 산포도가 작다는 건 점수가 멀리 퍼져 있지 않고 평균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고른 거지. 그러면 한눈에 봐도 지금 점수가 제일 안 고른 사람이 누굴까? B가 제일 점수가 안 고르죠. B는 10점도 많이 쌌고 6점도 많이 쌌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무조건 산포도가 제일 클 거예요. 점수가 멀리 퍼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비교 대상은 A하고 C인데 이게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니까 하나씩 써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6점이 몇 개니? 6점이 하나죠. 6점이 하나. 그리고 7점도 하나인가? 7점이 하나. 그리고 8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8점이 6개. 8점이 6개. 이렇게 쓸게요. 8점이 6개. 그 다음에 9점 하나, 10점 하나. 쓰면서 보이죠? 얘네들의 평균이 8점이라 그랬는데 8점이 지금 6개나 있죠. 그럼 어떤 거야? 평균에 완전 따다다닥 몰려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C를 한번 봅시다. C는 일단 6점이 몇 개? 6점이 3발이나 맞았죠. 그죠? 6점이 3발이나 맞았죠? 이것만 봐도 얘는 얘보다 분산이 어떨까 아마? 아마도 C가 분산이 더 클 겁니다. 그죠? 이 지금 제일 못 쏜데 3발이나 있고 10점에도 2발이 있고 그죠? 이것만 봐도 아 얘는 평균에서 A보다는 좀 더 멀리 퍼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가장 고르게 쏜 사람은 A가 되겠고 이 A가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거니까 답이죠. A가. 그치? 그래서 여기 점수들을 직접 분산까지 계산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비교가 가능한 그런 자료입니다. 답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21번도 볼게요. 자, 21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진아야, 이게 남자랑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때요? 평균 주변에? 네, 평균 주변에 모여 있어요. 남자가 네. 그쵸. 남자의 그래프가 가운데가 이렇게 뾰족 솟아있죠. 그만큼 평균에 많은 학생들이 남학생은 있는 거고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쪽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용서가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분산이 더 작아? 누구? 남자가 점수가 더 고르니까 고르면 분산이 작다고 했죠? 맞아요. 남자가 분산이 더 작습니다. 고르다. 자, 그러면 남자 여자의 평균은 같다. 이거는 계산 안 해봐도 7을 기준으로 정확히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평균과 무조건 7점 나오죠. 그쵸? 그래서 남녀 평균 점수는 7점으로 같을 거고요. 남학생 점수의 최빈값은 6점과 8점이다. 이게 말이 되니? 남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받은 점수는 몇 점이야? 7점이지. 7점. 남학생 7점 받은 애가 12명이나 있다는 얘기인데 그지? 그러니까 남학생 점수의 최빈값은 7점이고요. 남학생 점수가 여학생 점수보다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이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틀려요. 아 맞아요? 아, 아까 전에 용석이랑 내가 얘기한 거 못 들었니? 맞았어. 네가 설명해봐. 남학생은 지금 어떤 상태? 고르는 거.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평균 주변에 몰려있죠. 네. 몰려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큰 거야 작은 거야? 다른 거. 작은 거.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고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지. 그치? 맞아? 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죠. 맞는 겁니다. 맞는 거. 기억 디귿 3번이 답이에요. 혹시 66쪽까지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없으시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이고요. 이 단원 끝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뒤쪽에 있는 문제들로 한번 배웠던 거 쭉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중간에 한번 테스트 봤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 테스트 한번 보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볼게요. 68페이지는 이제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얘도 이제 통계 단원인데 얘도 통계 단원인데 앞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은 뭐 계산할 것도 별로 없고요. 충분히 우리가 쉽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에요. 먼저 산점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함수하고 되게 비슷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두 별량의 순서상 몇 컴마 몇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을 이렇게 찍다 보면 그 점들이 일정하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치? 그게 함수의 그래프잖아. 근데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더 낮은 거? 점만 찍어 놓은 거예요. 점만 찍어 놓은 거. 그러면 그 점들의 분포를 보면서 아, 요 별량이랑 요 별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x축을 키라고 하고 y축을 몸무게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면 점을 찍어보면 점들이 어떻게 분포될 거냐면 이렇게 XY축이 있을 때 점들이 이렇게 분포될 거예요. 요 방향으로. 그지? 그럼 요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X 별량이 커질 때 Y 별량도 같이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상관관계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상관관계도 있겠죠. 뭐 단순하게는 낮의 시간이랑 밤의 시간. 하루 중에 낮이 몇 시간이냐 밤이 몇 시간이냐. 낮이 몇 시간 밤이 몇 시간 이렇게 하면은 낮이 길어질수록 밤은 짧아지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치? 요런 상관관계도 있고, 요런 그 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점도에서는 그런 상관관계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단순하게 요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산점도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랑 수면 시간을 찍어 놓은 건데, 이걸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야. 핸드폰 많이 할수록 잠을 많이 자, 조금 자. 조금 자, 그치? 조금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양수, 음수 할 때 그 음이 있죠? 음의 상관관계. 왜냐면 얘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니까. 그치? 서로 반대로 가잖아.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아까 키랑 몸무게처럼 점을 찍어보면 막 이렇게 찍히는 상관관계. 요런 거는 그럼 뭐라 그럴까? 이런 모양을 띠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음의 상관관계인데 음의 상관관계인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그 학생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1번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 수를 보래. 현승아, 지금 어느 축이 스마트폰이지? X. 그죠? 그럼 x 값이 4가 되는 라인을 긋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을 지나가도록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요렇게 그으면 자, 요 빨간 라인에 딱 있는 애들은 딱 몇 시간 하는 애들? 4시간 하는 애들. 그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4시간 쓰는 애들이 놓여있는 라인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4시간 이상인 학생을 세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라인에 딱 있거나 아니면 요 라인보다 어디? 오른쪽에 더 많이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라인 또는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세워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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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구나. 4명. 이런 식으로 이 산점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이 7시간. 그럼 이번에는 여기 Y축에서 7인대를 찾아야 되겠지? 여기가 7이잖아. 그치? 그러면 Y 값이 7인 라인을 긋는 거니까 이번에는 어떤 선을 그어야 돼요? 이번에는 가로로 선을 그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 라인이 이제 7시간 자는 라인이죠. 이 라인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많이 자, 조금 자. 조금 자는 거고 이 라인보다 위에 있으면 많이 자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7시간 미만이라 그랬어요. 7시간 미만. 그러면 현서야, 요 초록색 라인에 있는 애는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안 골라야지. 미만이니까 이 라인보다 어디 있는 애들? 아래에 있는 애들을 세워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명, 2명, 3명이 되겠네.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그어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상관관계.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x 값이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키랑 몸무게 같은 그런 게 양의 상관관계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본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랑 수면 시간처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 두 가지 별량은 뭐 별로 관련이 없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점을 찍어봤을 때 이런 것처럼 점을 찍어봤을 때 뭐 어떤 그 방향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찍히거나 아니면 그냥 위아래로 길쭉하게 가로로 길쭉하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서로 간에 큰 상관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 경우에는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 방향으로 가느냐, 기울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1차 함수의 기울기 할 때 여러분 요쪽 방향으로 가는 기울기를 우리가 이때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요 기울기가 양이죠. 그럼 요때의 기울기가 양보다 크니까, 아니 0보다 크니까 요 방향이 양의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하죠. 그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0보다 작으니까 음의 상관관계다. 그리고 상관관계도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더라도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얘는 지금 이 선에 좀 더 붙어 있죠. 요 선에 좀 더 붙어 있어. 옆에 거는 상대적으로 이런 방향을 갖긴 갖지만 약간 뚱뚱해. 그럼 어떤 게 더 강력한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니?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라인에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강하다 혹은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2번을 볼게요. 다이나 1번 답은 기역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양의 상관관계 기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선규 2번 답은 그치? 일단 음의 상관관계가 누구랑 누구야? 니은과 리을이지. 그 중에 더 강력한 건 누구다? 니은. 그치? 니은. 그 다음에 교성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디귿.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옆에 69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그 1번 하나만 같이 해보고요. 2번을 해봅시다. 2번을 하나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2번은 지금 산점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쪽지 시험을 2번 봐가지고 1차 시험 점수와 2차 시험 점수를 나타낸 산점도입니다. 자, 그럼 이 산점도에서 1차와 2차의 점수의 합이 16점 이상인 학생. 자, 요러면은 우리 약간 선을 있잖아. 약간 뭐랄까, 선을 좀 약간 기술적으로 그어줘야 돼요.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별량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었잖아. 그치?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그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산점도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요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산점도에서 1차 점수하고 2차 점수를 비교했을 때 2차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을 찾으세요. 이런 질문 자주 나오거든요. 요러면은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놓으면 도움이 될까? 좋아. 이거를 우리가 찾을 때는 있잖아. 1차 점수와 2차 점수가 똑같은 라인을 그어놓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1차와 2차가 똑같은 라인을 그어보면 어떻게 그어질까요? 이렇게 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요 라인이 바로 1차 점수와 2차 점수가 똑같은 애들이 있는 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 이 파란 라인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지금 2차를 나타내는 축에 더 가까이 있지. 그러면 2차 점수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라인을 기준으로 2차를 나타내는 축, 그러니까 Y축에 더 가까이 있는 애들은 2차 점수가 더 높은 거고, 반대로 얘네들은 1차를 나타내는 축에 더 가까이 있잖아. 그죠? 그럼 얘네는 1차 점수가 더 높은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45도 선을 하나 그어놓고 풀면 되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될까? 점이 몇 개 있어 여기? 2차가 더 높은 쪽에. 여기에. 그치?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그럼 1차 점수보다 2차가 높은 애들은 6명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2번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합이 16점.
합이 16점인 애들을 16점 이상인 애들을 찾으래. 이럴 때도 우리가 선을 약간 기술적으로 그어줘야 돼. 어떻게 우리가 선을 그으면 이 합이 16점 이상인 애들을 찾아내기 좋을까요? 선민아, 예를 들면 요 친구는 1차와 2차의 점수의 합이 몇 점이에요? 13점이죠. 그러면 요 친구는 1차와 2차의 합이 몇 점이에요? 13점이죠. 그러면 요 친구는 1차와 2차의 점수의 합이 몇 점이에요? 13점. 규칙이 보인다. 그치? 내가 만약에 요 방향으로 요렇게 선을 그어준다면 이 선상에 찍혀있는 애들은 1, 2차 점수의 합이 어때? 일정해. 그치? 합이 같아 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인에 있는 애들은 합이 몇 점인 애들이야? 합이 13점인 애들이 요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라인보다 한 라인 올려가지고 요렇게 긋는다면 여기 있는 애들은 합이 몇 점일까? 합이 14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명 있잖아. 요 한 명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지, 그지? 8점, 6점이니까 합이 14점. 그러면 한 칸 더 올려. 한 칸 더 올리면 여기는 합이 몇 점? 합이 15점 라인이죠. 합이 15점 라인. 그럼 한 칸 더 올려가지고 여기가 바로 합이 몇 점 라인? 합이 16점 라인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16점 라인을 그어놓은 다음에 그거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라인이거나 혹은 그보다 높이 있는 애들을 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자, 6명인 거 알겠어. 6명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또 뭘로 대답하라 그랬어요? 퍼센트로 대답하라 그랬네. 그치? 퍼센트로. 그러면 전체가 15명이니까 15명 중에 6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잖아. 그치? 이런 거 교성 어떻게 하지? 15명 중에 6명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15분의 6 곱하기 얼마? 100 맞아요. 그쵸? 전체 인원수 중에 내가 찾은 인원수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퍼센트로 대답하는 요령이죠. 전체 15 중에 6. 약분하면은 5분의 2잖아. 그치? 5분의 2에다가 100 곱하니까 얼마요? 40%가 됩니다. 40%. 이렇게 되겠고 1차와 2차의 점수의 차가 2점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야, 요거는 또 선을 어떻게 그을까? 혹시 아이디어 있니? 아이디어? 아까 전에 우리가 요렇게 선을 그으면 어떤 애들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있는 애들 어떤 애들이야? 1차, 2차 점수가 같은 애들이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위로 한 칸 올리면 얘네들은 뭘까? 요 빨간 선. 일단 몇 차 쪽에 가까워졌어? 2차 라인에 가까워졌죠? 그러면 2차 점수가 좀 더 높은 거야. 근데 몇 점 높은? 1점 높은 거야. 그죠? 똑같은 라인에서 2차 쪽으로 한 칸 가면 이거는 2차 점수가 1점 높은 애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요렇게 한 칸 내려오면 얘네는 당연히 뭐야? 얘네들은 1차 점수가 1점 더 높은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칸 더 가가지고 자 위로 2칸 가고 여기 요 초록색 라인에 있는 애들 누구예요? 2차 점수가 2점 높은 애들. 그치? 그 다음에 아래로도 2칸 내려서 여기가 1차 점수가 2점 높은 애들. 맞지?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차와 2차의 점수의 차이가 2점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뭐 위에든 아래든 상관없이 요 초록색 라인에 있는 애들, 그치?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이 2점 차이 나는 애들이죠. 인서야 세어봐. 초록색 라인에 점이 몇 개 찍혀있어? 4개. 4개 찍혀있지, 그치? 그러니까 4명을 말하는 거죠. 4명. 그래서 차가 2점인 학생들은 4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문제 1번, 3번, 4번 해봅시다. 자, 69쪽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1번 예유리가 한번 불러줄까? 1번은 4명, 2번은 5명, 3번은 6명. 잘했네요. 그쵸?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가 전부 80점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선을 몇 개 그으면 돼? 2개 그으면 되죠?
수학이 80점인 선도 긋고 영어가 80점인 선도 그어가지고 이 두 선을 다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요 4명이 수학, 영어가 모두 80점 이상인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같은,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거는 어떻게 찾으면 돼? 그죠? 요거 요렇게 쭉 그으면 되지, 그치? 그럼 요 위에 있는 애들만 세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이니까 2번은 5명.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 학생, 이거는 방금 그은 파란 라인을 기준으로 어느 축에 더 가까우면 돼? 수학 축에 더 가까우면 돼. 그러면 수학이 더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의 애들이 수학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이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명, 5명, 6명 이렇게가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인서야 3번 답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지? 뭐예요? 음의 상관관계지.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앞에 게 커지면 뒤에 거는 작아질 것 같은 걸 골라봐. 앞에 게 커지면 뒤에 거는 작아질 것. 몇 번? 4번. 그렇지. 운동을 많이 하면 비만도는 내려가겠지. 이게 음의 상관관계죠. 음의 상관관계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내려가서 4번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용석이 1번은 양의 상관관계죠. 양의 상관관계.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 D보다 키가 큰 학생은 누굴까? 봐봐, 용서가. 키를 나타내는 축이 가로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키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D라는 친구의 키를 요렇게 그어봐야, 그래봐야 이 친구의 키가 얼마인지가 보이겠죠. 그지? D라는 학생의 키는 요렇게 세로로 그었을 때 요 지점이 이제 D가 몇 cm인지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D보다 키가 큰 학생은 요 라인보다 어디 있는 애들? 오른쪽에 있는 애들 고르면 되는 거지. 누구랑 누구야? C하고 E가 되는 거고, 5명 중에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간 학생,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몸무게만 비교하자면 A가 제일 많이 나가죠. 근데 키랑 비교해도 A가 제일 많이 나가네. 그치? 맞죠? 그래서 이 몸무게 축에 가장 가까운, 상대적으로 몸무게 축에 가장 가까운 친구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A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이제 70쪽부터 72쪽까지 풀어보시고, 조금 시간 주고 조금 이따 어려운 거 몇 개는 나랑 같이 좀 풀어볼게요. 우선 70부터 72까지 해봅시다. 오늘 72까지 다 끝내셔야 돼요. 지금 70쪽, 71쪽에 질문 있나요? 잘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물어봐. 여기까지 끝내야지 집에 간다. 제 퍼센트 어떻게 구해요? 전체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번 봐봐. 5번 그 5번 문제 보면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인 애들이 몇 명이야 그랬잖아. 네. 그럼 먼저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인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국어가 90점인 라인을 그어야 되겠죠. 네. 90점 이상인 애들 찾으면 3명이잖아. 그럼 이제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답이지. 퍼센트로 바꾸는 방법은 전체 인원수를 밑에 깔아. 전체 15명 밑에 깔고, 내가 찾은 인원수가 몇 명이야? 3명. 이렇게 해주고,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의 비율이니까. 그래서 여기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퍼센트는 항상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71쪽까지 질문 없나요? 네. 3번에 1번. 3번에 자, 그 3번 질문이 뭐니? 두 과목 점수가 모두 30점 이상이잖아. 그럼 우리가 30 라인에다가 이렇게 긋고 또 30 라인에다가 이렇게 그어야 되지. 두 과목이 모두 다 30점 이상이라 그랬잖아. 어디 있는 애들 말하는 거야? 저 위에. 저기 위에 얘랑 이렇게 세 단이에요? 아. 2번? 세 명이니까 2번이죠, 2번. 네. 네.
9번에 5명. 9번이요? 9번에 5명 맞아요. 쌤 8번이요. 8번. 자, 8번은 던지기 점수와 멀리뛰기 점수의 차가 가장 큰 학생. 이게 아까 전에 보여줬지만 우리가 여기 라인에 그어져 있으면은 점수가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요 라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수의 차이가 커지는 거 아닌가? 그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멀어지면은 요 라인, 이게 지금 한 칸 멀어진 라인이고, 두 칸 멀어지면은 요 라인, 요게 두 칸 멀어진 라인이고, 세 칸 멀어지면은 이제 요 라인인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지금 세 칸 떨어져 있는 요 핑크색 라인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가장 두 종목의 점수 차가 큰 애죠. 맞아? 네. 던지기는 60점인데 멀리뛰기는 90점이니까 두 과목의 차이가 30점 차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30점인 거죠. 자, 또 71쪽까지 질문 있나요? 72쪽 16번. 16번. 자, 16번은 1차와 2차에 얻은 점수의 평균이 8점인 선수가 몇 명이냐 물어봤는데, 다인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1차와 2차에 얻은 점수의 평균이 8점이 되려면은 이런 얘기 아닌가? 1차의 점수와 2차의 점수를 합쳤을 때 이게 몇 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점. 그렇지, 16점이 돼야지. 맞지? 그래야 평균이 8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1차와 2차의 점수의 합이 16인 애들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럼 아까 앞에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보세요. 얘네 둘은 지금 우리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같은 선상이 있죠. 그치? 요렇게 그었을 때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은 그 점수의 합이 어떻다 그랬지? 같다. 합이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요 파란 선상에 있는 애들, 얘 같은 경우는 점수가 몇 점이야? 16. 16이지. 합이 16이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애도 합이 16이겠네. 우리는 합이 16인 라인을 지금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선수만 세어보면 되는 거니까 2명이 되는 거죠. 2명. 그치? 그래서 합을 얘기할 때는, 평균을 얘기할 때는 요런 방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라인을 그으시면 돼요. 2명. 자, 또 72쪽에 또 질문. 17번의 답은 25%입니다. 용석이 질문 없나? 윤석이 질문 없고? 예율이는? 18번에는 3번과 4번입니다. 예율아, 그 18번에 5번 있잖아. 이 18번에 5번은 수면 시간이랑 TV 시청 시간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뜻 아닌가? 그지?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TV 시청 시간도 길어져, 이런 말이니까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산점도를 봤을 때 점들이 이렇게 분포하잖아. 그지? 이렇게 분포하지. 이런 방향으로 분포되면은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죠. 맞는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선 그어가지고 따져보시면 돼요. 자, 72쪽까지 또 질문 있나요? 19번의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맞았어? 네. 처음에 뭐라 그랬어? 기억, 니은? 그럼 리을을 안 골랐던 거야? 전 과목 평균 점수에 비해 수학 점수가 낮은, 그랬으니까 전 과목 평균은 높은 편인데 수학 점수가 낮은인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전 과목 평균은 높은 편인데 수학 점수가 낮은이니까 여기 있는 애를 말하는 거죠. 얘는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만 봤을 때는 높은 편이지. 하지만 수학 점수를 봤을 때는 수학 점수는 낮은 편이지. 그치? 요런 애를 지금 골라라 라는 거니까 리을이 맞는 말이 되겠죠. 72까지 질문 없나요? 우리 그 숙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76쪽부터 84쪽까지, 그러니까 세 챕터 풀어오면 됩니다. 세 챕터 84까지가 숙제고, 이제 금요일도 설 연휴, 다음 주 월요일도 설 연휴. 그래서 우리 다음 수업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2월 14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밀어놓지 말고 잘 풀어가지고 오시고, 오늘은 아까 72까지만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72까지만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